자, 그래서 일단 처음에 할 내용은 뭐냐면 일단은 기본 성질이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한번 이런 얘기해 보자.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은 오직 하나다라고 앞으로 얘기할 거야. 뭐라고요? 한 직선이 있지 않은 점이 세 개가 딱 주어지면은 이 세 점을 포함하는 평면은 오직 하나뿐이다 라고 앞으로 정의를 내릴 거야. 한 직선에 서로 다른 세 점 지나는 평면은 오직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두 번째는 한 평면 위에 서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그 평면 위에 있다. 뭐라고? 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당연히 이 평면 위에 있다. 당연한 얘기들이죠. 맞죠? 마찬가지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 평면에 있다. 당연한 얘기예요. 자, 세 번째는 한 점을 공유하는 서로 다른 두 평면은 그 점을 지나는 한 직선을 공유한다라는 얘기야. 일단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평면이라는 게 있어. 평면이 두 개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 이제 평면을 당연히 이런 식으로 가로질러서 이렇게 겹치게 그리면 당연히 공통 교선이 하나가 만들어진다고. 요거는 뭐 당연히 알겠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평면이라는 걸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더니 평면을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겠다. 요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 요런 식으로 평면 두 개를 딱 한 점에서만 만나게 그려보겠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평면이라는 걸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생각할 거냐면 평면이 이게 평면이 아니라 얘를 확장한 전체, 얘를 확장한 평면들을 전부 다 한 평면이라고 보겠다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칠판에다가 이렇게 평면 하나를 그리면 이 평면은 얘를 포함하는 칠판이 평면이라고 얘기하겠다라는 거야. 평면의 개념, 이거는 그냥 사각형이고 얘를 포함하는 평면은 칠판 이렇게 생각할 거야. 따라서 예를 들어 지금처럼 두 평면을 이렇게 그리면 공통 교선이 하나가 만들어지겠지만 이렇게 평면을 그리면 선생님 점 하나만 공유하잖아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 평면은 요게 아니라 얘를 확장한 평면이 되는 거야. 무조건. 그렇게 되면 이 확장한 평면과 마찬가지 이 평면도 공통 교선이 하나가 생길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두 평면이 공유하는 한 점을 그냥 공유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무조건 두 평면을 공유하는 한 직선도 공유한다라고 생각하자라는 거야. 이렇게 한 점에서만 만나더라도 평면의 개념은 확장 개념이니까 한 점만 만나도 얘를 확장하게 되면 요 점을 포함하는 공통교선을 항상 포함하겠다 라 그래서 받아들여라.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기본 성질들을 있다라는 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약속. 알았죠? 그 다음에 또 약속을 뭘 할 거냐면 자, 이제 평면의 결정 조건이야. 평면의 결정 조건이라 그래서 앞으로 평면들은 이 네 가지 구성에서만 평면이 만들어지겠다라고 얘기할 거야. 평면의 결정 조건이 4개야. 그래서 보통 보기에서 당연히 보기가 5개니까 평면 결정 조건이 아닌 것 이런 식으로 고른 것도 자주 나온다. 보면 자,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 이런 식으로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나는 평면 오직 하나를 결정한다라 그래서 저게 평면의 결정 조건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한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진 한 직선이 있다면 한 점과 한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는 한 점 이렇게 점과 직선이 있으면 평면 하나를 결정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 있으면 이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 하나를 결정하겠다. 마지막으로는 평행한 두 직선,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은 오직 하나다라 그래서 이제 누가 물어본다고 예를 들어 간단하게 한번 예시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 우리 공간상에 점이 4개가 있어. 공간상에 점이 4개가 있어. 공간상이야. 공간상에 한 직선이 있지 않은 점이 4개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공간상에 점이 이렇게 4개가 있는 거야. 알아들어? 그랬을 때 이 공간상에 있는 서로 다른 한 직선에 있지 않은 한 평면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한 직선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4점에 대해서 평면의 결정 조건에 의해서 평면을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누가 물어본다고. 공간상에 점이 4개가 있어. 얘를 가지고 평면을 몇 개 만들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을 딱 잡으면 평면 하나가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평면은 총 몇 개 만들어지겠니?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조합을 써서 4C3이에요. 라 그래서 4개의 평면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겠다라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요런 식으로. 또는 예를 들어 도형 하나를 그려볼까? 도형 하나를 그려서 예를 들어 정육면체 하나 그려볼까? 정육면체 하나 그려볼게. 자, 정육면체에서 해당하는 점과 모서리를 이용해서 서로 다른 평면을 몇 개 만들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볼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평면은 몇 개니? 라고 누가 물어봤어. 그러면 서로 다른 게 몇 개냐? 됐니?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조건상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는 모서리도 포함하는 거니까 어떤 친구는 나는 한 직선이 아닌 서로 다른 세 점만 가지고 평면을 만들 거야. 어떤 친구는 한 점과 한 직선으로 서로 다른 평면들을 결정할 거야. 어떤 친구는 서로 만나는 두 직선으로 평면 결정, 평행으로 결정할 거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럼 예를 들어 누가 봐도 이 겉에 면 보이죠? 총 6면체에 6면 보이죠? 요 6면은 서로 다른 평면이라고 얘기할 거야. 평행한 곳도 서로 다른 평면이야. 접칠 때만 같은 평면을 얘기할 거야. 그럼 누가 봐도 일단은 밖에 평면 6개가 보이겠죠. 겉에 둘러싸고 있는 거. 또 어떤 게 있겠어? 얘랑 다른 거. 예를 들어 요 점을 하나를 기점으로 해서 요 두 점을 선택을 한다거나 또는 요 직선을 선택하는 평면은 당연히 지금 겉에 면 6개가 아닌 거잖아. 그럼 얘는 서로 다른 평면이겠지. 이야기는. 근데 만약에 요 점과 또 요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은 요 점과 요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과 같은 평면이 다른 평면 물어보면 같아요, 달라요? 지금 같은 평면이죠. 우리가 요 점을 포함하고 요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을 그렸을 때 당연히 이런 도형을 그리겠지만 얘를 알겠지만 확장한 거는 전부 다 같다라 그랬으니까 실제로 요 점과 요렇게 포함하는 평면과 서로 뭐 한 거냐면 같다라고 얘기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서로 다른 평면도 구해볼 거고 그리고 그게 전체가 몇 개인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또 풀어보겠다라는 거다. 그래서 이런 평면의 결정 조건을 가지고 서로 다른 평면이 몇 개냐 또 그런 것들이 뭐뭐가 있는지를 구해볼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면 이제 뭘 배우냐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배워보자. 우리가 당연히 평면상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평면상에서 우리가 위치 관계는 직선은 두 개밖에 없다. 다들 알고 있다시피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또는 두 직선이 평행하다만 평면에서는 두 직선 위치가 딱 두 가지가 되겠죠. 한 점에서 만나거나 평행하다. 예를 들어 또 누가 물어봐. 선생님, 제가 평면을 그렸어요. 요런 거는 안 만나는 거잖아요 하겠지만 마찬가지 직선이라는 것은 선분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쭉 그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얘도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선분과 직선 다 구별할 줄 알죠? 그래서 우리는 평면상에서의 직선의 위치가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얘를 이제 공간으로 늘리면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돼. 지금처럼 꼬인 위치에 있다라는 말을 쓸 거야. 꼬인 위치란 건 뭐냐면 두 직선이 평행하지도 않으면서 만나지도 않은 걸 꼬인 위치라 그래. 당연히 우리 공간상에서 이제 우리 보면 요런 식으로 된 거, 뭐 요런 식으로 된 것들. 예를 들어 이건 딱 평행한 거지만 얘를 이렇게 틀면은 얘 두 개는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죠. 우리가 이런 걸 뭐라 부를 거다? 꼬인 위치다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공간상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나가 더 추가가 되고 무슨 위치? 꼬인 위치라는 게 추가가 될 거야. 일단 전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구별을 잘하자. 알겠죠? 그 다음에는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도 볼게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자, 직선과 평면 위치 관계도 세 가지라고 정의할 거야. 우리가 첫 번째가 직선이 평면에 포함된다. 완전히 그 평면 위에 직선이 있는 걸 포함한다라고 얘기할 거고, 평면과 직선이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난다. 이렇게도 있겠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마지막 세 번째가 평행하다. 아, 직선과 평면이 평행하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딱 세 가지만 있어. 이거 외에는 없다가 되는 거야. 뭐 너무 당연한 건데 얘를 우리가 그러니까 요거랑 해서 요런 식으로 그어도 우리가 마찬가지 얘랑 얘는 뭐 한 거냐면 평행하다 이렇게 할 거야. 당연하죠? 요거도 요걸 이렇게 틀어도 전부 다 평행하다라고 할 거야. 그래서 직선과 평면이 평행하다, 한 점에서 만난다, 포함된 딱 세 가지만 있을 거다. 알겠죠? 그 다음에는 두 평면의 위치 관계. 마지막으로 두 평면의 위치 관계다. 자, 두 평면의 위치 관계는 공간상에서 딱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만난다,
또 평행하다. 두 개밖에 없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뭐라 그랬냐면 두 평면이 만난다라는 것은 확장 개념이니까 그게 만약에 한 점만 공유하게 만나더라도 걔를 확장한 개념이니까 그 점을 포함하는 항상 공통 교선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무조건 만나면 교선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확장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너무 그냥 당연하게 우리가 좀 뒤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약속들을 지금 몇 개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거는 두 번째 내용부터 평면의 결정 조건 4가지가 있다.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4점, 한 직선과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직선, 그리고 평행한 두 직선, 그 다음에 두 직선의 위치 관계,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하다, 꼬인 위치에 있다. 그리고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포함된다,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하다. 그리고 두 평면의 위치 관계는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딱 이렇게 해서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들 들어보면 아는 것들이죠. 이 내용들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뒤에 문제를 풀 때 좀 약속을 하겠다라는 거다. 알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뭐 한 장 넘겨보면은, 이제 너네가 우리 같이 문제를 좀 풀면서 한번 볼게요. 자, 아까도 얘기한 건데요. 이런 거죠. 선생님 아까 중간에 얘기한 거. 공간에서 뭘 지나는 네 점이 한 평면에 있지 않고요.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 이 네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평면의 개수를 구하라. 아까도 선생님이 예시를 든 거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말 그대로 그냥 공간상에. 근데 항상 이게 선생님 이제 문제를 풀 때가 어려운 게 알겠지만 문제는 공간인데 내가 그린 거 칠판이다 보니까 알겠지만 3D를 2D에다가 표현을 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약간 혼란이 올 수가 있어. 최대한 내가 입체처럼 도형을 그리긴 할 건데 그런 것 좀 감안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공간상에 이렇게 얘는 한 평면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는 떠 있는 거야. 알았죠? 그랬을 때 평면을 만든다는 거 뭐라고요? 점 3개를 딱 고르게 되면 결국에는 요걸로 평면을 만들 수가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 얘는 하나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떠 있는 거니까 알겠죠? 얘는 서로 다른 평면이다. 따라서 이 서로 다른 4점, 한 평면에 있지 서로 다른 4점과 한 직선에 있지 만들 수 있는 평면의 개수는 그냥 뭐가 된다? 저 점 중에서 3점을 택하면 우리는 평면 하나씩이 결정되니까 저게 서로 다른 그냥 평면의 개수라고 할 거다. 그래서 평면의 개수는 몇 개다? 그냥 4개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별 내용은 아닌데 그런 얘기다. 한번 니네는 밑에 문제들 우리가 앞에 평면의 결정 조건에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직접 159번, 160번, 161번 직접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도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같이 보면서 뭐야 그냥 이런 것들 약속하고요. 실제로 오늘 풀게 될 건 좀 뒤쪽에 나와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 같이 직육면체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우리 방금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직선과 평면 위치 관계,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 가지고 선분이나 이런 직선 평면들을 찾는 겁니다. 자, 모서리 AD와 평행한 모서리를 구하라. AD랑 평행한 모서리는 당연히 누구냐라는 거죠. 누가 봐도 선분 BC 그리고 당연히 FG 그리고 EH라고 해서 요 세 개의 선분이 얘랑 평행한 모서리라고 하겠죠. 따라서 뭐 적어보면 선분으로 적어서 BC 그리고 FG 그리고 EH 이런 식으로 해서 평행한 모서리는 이렇게 세 개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모서리 AD랑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는 누구냐? AD랑 꼬인 위치를 찾아보게 된다면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 않으니까 CG가 있는 거고 BF가 있는 거고 그리고 HG가 있는 거고 그리고 EF가 있는 거야. 보입니까? 지금 나머지 이런 것들은 평행한 거고 얘는 만나는 거니까 안 되는 거고 만나니까 안 되고 평행 안 되니까 이렇게 노란색으로 색칠한 4개의 모서리가 얘랑 꼬인 위치에 있다. 쓰진 않을게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모서리 AB랑 평행한 면을 구하라. 모서리 AB가 어디 있어요? 요 놈하고 평행한 면을 구하라는 거야. 평행한 면은 뭐가 되는 거야? 만나지 않는 평면이니까 요 뒷면이죠. 요 평면하고요. 그리고 바닥면 보이죠? 요 바닥면이 요 모서리 AB랑 평행한 평면이 되겠다. 맞죠? 요거 말고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는 면 AEHD랑 만나는 면. 자, 면 ADHD.
AEHD 요 면이죠. 요 면하고 만나는 면들을 구하라. 당연히 어떤 면이 만나겠니? 여기 옆면으로 둘러싸인 거 당연히 요거 하나, 뒤에 거 하나, 밑에 거 하나, 옆에 거 하나들이 당연히 얘랑 만나는 면이 되겠죠? 맞죠? 만나는 면이다. 그리고 모서리 AB를 포함하는 면, 당연히 모서리 AB를 포함하는 겁니다. 모서리 AB를 포함하는 거는 당연히 요거, 요 면하고요. 당연히 요 면만 포함하는 거죠. 우리가 요 놈은 그냥 한 점에서 만나고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포함하는 면은 요 면과 요 면이 포함한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그냥 정의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구해본 거야. 그럼 얘네도 밑에 거 한번 바로 해볼게요. 162, 163 한번 직접 해볼게. 자, 이번에는 직선과 직선의 평행이라 그래서요. 우리는 당연히 그냥 어떻게 보면 야,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려서 야, 평행해 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는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는 거는 공간상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에서 결국엔 이거 두 개도 평행하다라고 할 건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부터 나오는 글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외울 수가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로. 이게 글이 여기도 있고 뒷장도 있고 이렇게 글들이 되게 많은데 뭐 직선과 직선이 평행한 거야. 이런 건 평행할 거야. 평면과 평면도 이것도 평행할 거라는데 당연히 이 글들을 우리가 외울 수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상황적으로 야, 이런 거면 당연히 이거는 평행할지라고 하고 지금 얘기할 거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한번 글 읽어가면서 이 글들을 보고 야, 이거는 당연하지 라고 한번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한번 보자. 자, 직선 L과 평면이 평행할 때 뭐라고요? 1번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는 거야. 평면이 하나가 있고요. 직선이 하나가 있어요. 얘가 서로 뭐하다고요? 평행하다. 직선을 L, 평면 알파인 거야. 근데 얘를 지금 포함하는 평면 베타와 알파의 교선 M이 있어. 그러니까 얘를 지금 포함하는 평면 하나가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그래 놓고 요 평면이 당연히 요 알파 평면하고 뭐가 만들어질 거라고? 교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겠다라는 거야. 교선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이 원래 L과 이 교선은 서로 뭐 할 거다? 평행하겠다라고 얘기하겠다라는 거야. 이해하겠니? 평면 하나가 있고 여기 평행한 직선 하나가 있을 때 얘를 포함하는 평면 하나를 어떻게든 만들어. 어떻게든 만들면 이 평면하고 교선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 교선들은 이 직선하고 뭐 할 거다? 평행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당연히 이 평면에 있는 결국에는 지금 이제 요런 것들, 요런 직선들은 당연히 얘랑 전부 다 뭐한 놈들이야? 평행한 직선들이죠. 맞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얘기다. 알겠죠? 그냥 너무 당연한 건데도 이런 걸 전부 다 평행하다고 얘기하겠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평행한 두 평면 알파 베타가 있어요. 그래서 평행한 두 평면 알파 베타가 있어. 평행한 두 평면 알파와 베타가 있다. 자, 그래 놓고요. 얘랑 지금 평면 감마가 생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평면 하나가 요렇게 가로질러서 얘를 딱 생기게 되면 얘랑도 교선이 만들어지고 얘랑도 교선이 만들어지겠지. 됐어? 그때 이 두 교선은 평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겠다라는 거야. 이것도 당연한 얘기인 거 이해하겠어요? 두 평면이 지금 평행한 상태에서 해당하는 평면 하나를 뭐 이렇게 긋든 이렇게 잡았을 때 교선이 두 개가 생기면 이 당연히 교선 두 개 서로 평행하다. 이게 당연히 당연하죠. 지금 끄떡끄떡 당연한 건데 그걸 평행하다라고 할 거다.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평면 알파 베타의 교선 L에 평행한 평면 감마와 두 평면 알파 베타의 교선을 각각 M과 N이라고 할 때 두 직선 M과 N은 평행하다. 여기가 좀 길죠. 세 번째로 한번 우리 그림으로 그려보면 서로 다른 두 평면의 교선이 하나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평면을 그려봤더니 얘가 지금 교선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지금 평면이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교선이 하나가 만들어져. 그랬더니 이 교선에 평행한 평면이 하나 있다고. 이렇게 평행한 평면이 있다라고 해. 이렇게 말고 조금 이거를 요거랑 평행한 거 평행하니까 억지로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얘랑 평행한 평면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평면하고도 얘가 교선이 생길 거고 이 평면하고도 교선이 생기겠다라는 거야. 해당하는 이 교선과 이 교선도 서로 뭐 한 거냐면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거야. 이건 좀 내 그림 못 그렸나? 이건 좀 못 그렸나?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거 묶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해당하는 두 평면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이게 당연히 이렇게 교선 하나가 만들어졌다고. 교선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졌어. 됐어? 그러면 요 교선과 평행한 평면 하나를 갖다 붙이겠다라는 거예요. 가벼운 거 없나? 가벼운 거, 무거운 거 있으니까. 아유 힘들어. 요거를 이렇게 갖다 붙였어. 그럼 여기 직선이 이게 두 개 만들어질 거잖아. 이 직선은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겠지. 당연히 요거랑도 뭐하겠고 평행하겠지.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요런 것들끼리 서로 평행하다라고 얘기하겠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앞으로 평행이라고 부르겠구나 라는 거다. 그 다음에 또 넘겨서 그 다음에는 직선과 평면의 평행. 다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외울 순 없어요. 그냥 그런 거는 평행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거기 앉아, 범준이. 자, 그 다음에 평행한 두 평면 알파 베타에 대하여 직선 L이 평면 알파에 포함되면 직선 L과 평면 베타는 평행하다. 이것도 그냥 그대로 그림 그려보면 별거 아니죠. 자, 평행한 두 평면 알파와 베타가 있어요. 평행한 평면 알파와 베타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직선 L이 평면 알파에 포함이 된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포함이 됐대. 그랬을 때 요 직선 L은 평면 베타랑 뭐 하겠다? 평행하다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렇게 그려도 얘도 평행하고 이렇게 그려도 이 직선들은 이 평면하고 전부 다 평행이라고 부르겠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 자, 그 다음에 2번 평행한 두 직선 L과 M에 대하여 직선 L을 포함하고 직선 M을 포함하지 않는 평면 알파는 직선 M과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거다. 이번에는 평행한 두 직선을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요 직선 L을 포함하는 평면이 있을 거야. 얘랑은 뭐하지 않고 만나지 않는 평면이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평면과 요 직선도 서로 뭐 할 거라고? 평행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알겠니? 다들? 알겠어요? 다들 아직까지는? 당연한 얘기죠. 당연히 이거 평행이라 할 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가 거의 세 번째. 이게 무슨 문제가 될지 모르겠죠. 도무지 이걸 가지고 무슨 문제를 낼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이제 이것들이 글을 막 길게 해놓고 두 직선이 평행한지를 O인지 X인지 이런 걸 고르라는 문제가 나와. 그 글을 읽고. 그러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고 이게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걸 문제를 풀면 이게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지 알게 될 거야. 자, 3번 내보자. 자, 이번에 평면과 평면의 평행이다.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P를 지나고 평면 알파에 평행한 서로 다른 두 직선 L과 M에 의하여 결정되는 평면 베타라 그럴 때 두 평면 알파와 베타는 평행하다라고 얘기하겠다. 뭐냐면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을 지나고 그리고 요 점을 지나면서 얘랑 평행한 두 직선이 있어.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이 있다라고 보자. 그러면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직선, 한 점에서 만난 서로 다른 두 직선으로 뭘 만들 수가 있다? 평면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평면 하나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 이 평면과 이 평면도 뭐 할 거다? 평행하다라고 얘기하겠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거랑 평행한 두 직선이 있으면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은 얘랑도 평행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다른 세 평면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하여 두 평면 알파와 베타가 평행하고 두 평면 베타와 감마가 평행하면 두 평면 알파와 감마는 평행하다. 뭐냐면 평면이 총 3개가 있는데 알파랑 지금 베타가 평행하다고 그리고 베타랑 감마가 평행하다고 그러면 이 알파랑 감마도 뭐 하겠다? 평행하다라고 얘기하겠다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우리 직선에서랑 똑같죠? 직선이 3개가 있을 때 얘랑 평행하고 얘랑 얘가 평행하면 얘랑 평행하다. 이런 것처럼 평면에서는 2개 평행하고 평행하면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냥 뭐 들어보면 뭐 끄떡끄떡 뭐 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 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그걸 보고 선생님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 있으니까 미리 이 글에서 약속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이거는 평행한 거니까 맞아. 너 딴소리 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선생님 저는 아닌 것 같아. 그러시면 안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뒤쪽에 그래서 문제 하나만 좀 풀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한 평면위에 있지 않은 네 점 A, B, C, D에 대하여 네 선분 A, B, B, C, C, D, D의 중점을 EFGH라 그러면 사각형 EFGH는 평행사변형인 것을 보이란 얘기야. 이게 뭐냐? 이렇게 한 평면에 있지 않은 네 점이 있다라고 볼게요. 한 평면에 있지 않은 네 점이 있어요. 여기가 A, B, C, D. 한 평면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공간상에서 지금 전부 다 한 평면에 있지 않은 네 점이야. 그랬을 때 네 선분이 있어. 요렇게도 있고 요렇게 선분이 네 개를 그렸어. 자, 요거는 한 평면이라고 지금 하면 안 돼. 알았죠? 그랬을 때 우리는 각각의 중점, 여기에 중점을 E라 그럴 거고 BC의 중점을 F라 그럴 거고 CD의 중점을 G라고 할 거고 얘의 중점을 H라고 할게. 다 중점이니까 길이 같고 여기도 길이 같고 여기도 길이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야. 됐죠? 그랬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네 선분으로 만든 이 도형이 하나가 있겠죠? 이 도형이 이름이 뭐다? 평행사변형인지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럼 이게 왜 평행사변형인지를 보여주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여기서 직선 BD 하나를 그어본다면 해당하는 당연히 우리가 A, B, D는 한 평면에 있는 거겠죠.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나는 한 평면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 한 평면에서 여기 중점과 중점을 잡으면 당연히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1대2 닮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H라는 선분과 BD라는 선분은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아래쪽을 바라본다면 또 세 점을 지나는 한 평면이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도 중점이고 중점인 거니까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1대2 닮음이므로 요 직선과 요 직선은 길이가 1대2로 평행하겠죠. 그러면 얘랑 얘가 평행하고 얘랑 얘랑 평행하니까 얘랑 얘도 뭐 하겠다? 평행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 요 놈의 길이를 선생님이 얼마라 그럴까? 14라고 한다면 요 변의 길이는 각각이 얼마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당연히 7이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마찬가지 또 두 개는 이제 평행하고 길이 같구나. 오케이. 그러고 여기랑 여기도 내가 요 직선 AC를 긋게 되면 요 세 점을 지나는 평면에서 중점이고 중점이니까 마찬가지 여기도 1대2 닮음이므로 얘랑 얘가 길이비가 1대2로 평행할 거고 뒤쪽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1대2로 길이가 평행하기 때문에 얘랑 얘랑 평행하고 얘랑 얘가 평행하니까 두 개는 평행하겠고 마찬가지 이 길이가 얼마면은 20이라면 우리는 요 변의 길이들은 얼마가 되겠다? 10이 되겠다라 그래서 요게 평행사변형이면서 해당하는 길이들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평행사변형이면서 선생님이 길이까지 한번 좀 증명해 봤어요. 알겠죠? 자, 밑에 것도 간단한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뭘 해볼 거냐면 그 다음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는 걸 배워볼 거야.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당연히 이제 두 직선을 이루는 각의 종류는 딱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우리가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뭐가 있었어? 총 몇 가지가 있었죠? 미나요? 공간상의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총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두 직선이 평행하다. 그리고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총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고 얘기하면 얘가 이루는 각도는 우리가 몇 도라고 하죠? 평행하니까? 평행하면 몇 도야? 몇 도죠? 평행하면? 180도에 0도야. 평행한 각은 다루지 않아요. 알았죠? 자, 그러면 두 직선이 만날 때가 있겠죠. 만나는 때가 있어. 만나요. 그럼 당연히 이루는 각 중에는 우리가 약속을 예각만 따져줄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요거를 구하겠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공간상에서 당연히 꼬인 위치가 있겠죠. 두 직선이 서로 뭐 하지 않냐면 예를 들어 만나지 않는 거야. 예를 들어 뭐 사면체를 하나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 요 직선하고 요 직선이 이루는 뭘 구하라고? 각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당연히 두 개는 꼬인 위치인데 어떻게 각을 구하겠냐? 당연히 어떻게 구할 거냐면 두 개를 만나게 할 거야. 근데 어떻게 만나게 해야 되겠냐라 그러면 얘를 평행하게 움직여서 만나게 하겠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생성되는 각을 우리가 꼬인 위치상에 이루는 각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얘랑 얘는 지금 몇 동 것 같아요라 그러면 이거는 사면체의 길이마다 다르겠죠. 얘가 정사면체냐 아니면 길이가 어떤 애에 따라 다를 거야. 근데 한번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해볼까? 이런 아주 간단한 거. 요렇게 그려놓고 쉬운 거 해볼까? 자, 이렇게 정육면체야. 무슨 면체? 정육면체가 있어. 그랬을 때 얘랑 얘가 이루는 각을 구하래. 정육면체에서 얘가 이루는 각 구하래. 그럼 얘도 당연히 꼬여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구할 거라고? 아, 평행이동해서 만나게 할 거라고. 그러면 나는 이 직선을 이쪽으로 이동하든 얘를 일로 이동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얘를 이쪽으로 이동하면 요렇게가 될 거고, 그러면 생성되는 요 예각을 구해주면 되는 거고, 얘를 선생님이 정육면착을 했으니까 이루는 각은 당연히 여기에 몇 도가 되겠다? 45도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두 가지 경우, 만나는 경우는 그냥 두 직선의 예각을 구하면 되겠고, 만나지 않을 때는 서로 평행이동해서 만나게 해서 이루는 각을 구하면 될 거다. 그 중에 예각을 구하자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는 직선과 평면의 수직이라는 걸 좀 정의를 할게요. 직선과 평면의 수직. 선생님, 뭐 직선과 평면이 수직인 게 그냥 수직이잖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조금 우리가 정의를 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그냥 말로 이런 얘기야. 내가 여기 점에서 여기 칠판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어 라고 얘기하면 요 점부터 여기 내린 수선의 발이 있으면 이 직선과 이 평면은 수직이겠죠. 왜? 내가 뭘 내렸으니까? 수선의 발을 내렸으니까. 요 말을 알겠죠. 근데 만약에 누가 어떤 직선과 평면이 수직임을 보이래. 그러면 뭐야? 우리는 각도기를 재야겠죠. 각도기 갖고 90도인 걸 보여야 된다고. 근데 그러지 않고 수직인 거를 어떻게 보이겠냐를 설명하는 과정이야. 알겠죠?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해보자. 자, 우리가 이렇게 평면 하나가 있고요. 여기 평면 하나가 있어.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 평면에 수직인 직선이 하나가 있다라고 볼게. 수직인 직선. 그러니까 여기가 만나는 점이 있으면 여기 이루는 각도가 직각인 직선이 하나가 있다. 지금 요 평면하고 직선 서로 수직이라고 할 거고, 그 기호를 뭐라 그럴 거냐면 알파가 수직 기호를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할 거야. 이 직선과 평면은 평행하다.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일 거야. 요 교점이 하나가 있으면 요 교점을 포함하면서 평면 위에 있는 직선 하나를 만들어. 그랬을 때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수직이고, 그리고 마찬가지 또 요 점을 지나면서 요 L1이 아닌 요 평면을 포함하는 직선 하나를 만들어서 요 놈과 요 놈이 수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우리가 얘를 앞으로 보이려면 어떻게 할 거냐면 L과 L1이 수직인 걸 보여주고, 그리고 L과 L2가 수직인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직선과 평면의 수직은 직선과 평면을 곧바로 수직인 걸 모를 때는 걔를 포함하는 직선 두 개가 얘랑 수직이고 얘랑 수직인 걸 보여주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요 두 직선을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다라 그랬어? 뭘 만들 수 있다? 평면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한 점을 지나는 두 직선 가지고 평면 하나를 만들 수가 있다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요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이 알파라고 한다면 걔랑 얘랑 수직이다 이렇게 보이겠다라는 거야. 지금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야. 같은 얘기야. 왔다 갔다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요 평면 위에 직선이 아무거나 하나가 있어. L3가 하나가 또 있다면 우리는 이 L3라는 직선과 이 직선도 서로 뭐한 놈이라고? 뭐한 놈이라고? 뭐한 놈일까? 수직인 놈이다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요 놈하고 요 놈이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라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얘기한다면 간단히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정사면체 하나 그려볼게. 정사면체 하나 그려보자.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네 변의 길이 같은 정사면체가 있어. 자, 꼭지점 4개 주고요. A, B, C, D. 누가 물어봅니다. 자,
선분 AD랑 BC가 이루는 각도를 구하라고 이제 문제 나왔다고. 정사면체야. 됐어요? 그럼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 얘가 이루는 각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 두 개를 뭐하게 해서? 만나게 해서 이루는 각도를 구할 거죠? 그러면 범준이 1, 넌 범준 2야. 범준 1, 정사면체에서 이루는 거 몇 도인 것 같아? 요거 몇 도인 것 같아요? 얘랑 얘가 직선이 이루는 거 몇 도인 것 같아? 한번 상상을 펼쳐봐. 정사면체를 머릿속에 하나 그려놓고 요 직선과 요 직선이 이루는 각도가 분명히 있겠죠? 몇 도일까? 다시 알려주세요. 다시. 정사면체가 있어. 머릿속에 떠올려. 정사면체를 떠올려. 그리고 요 선분이 선분 두 개가 있어. 그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를 구하래. 몇 도일까? 그럼 두 개를 뭐하게 한다고? 만나게 해야 돼. 그래서 이루는 각도를 구해야 돼. 몇 도일 것 같아? 이걸 물어본다고. 응? 몇 도야, 정연아? 정연이 생각은 몇 도인 것 같아요? 그냥 서스럼 없이 얘기해봐. 틀려도 좋으니까. 그렇다면 범준이가 먼저 얘기해. 틀려도 좋아. 몇 도인 것 같아요? 만나면 만났을 때 생성되는 각도가 있을 거 아니야. 몇 도일 것 같아? 90도? 아, 정답이야. 90도야. 그런데 이제 90도를 누가 보이래. 야, 왜 90도야?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그거를 이제 보이는 과정을 요걸 통해서 보이겠다라는 거야. 보자. 우리는 두 직선이 수직인 걸 보이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과 얘가 수직인 걸 보여줘야 돼. 됐어? 그러면 그걸 또 보이려면 얘를 포함하는 두 직선과 이 직선이 수직인 걸 보이면 된다고. 그래서 이런 얘기 해보자. 봐봐. 선생님이 얘랑 얘가 정삼각형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다가 내린 수선의 발 H가 있으면 얘가 당연히 수직이 된다라고 직선을 만들게. 정삼각형이니까 수직 내리면 수직 2등분 떨어지겠죠. 자, 마찬가지 H랑 D를 이어. 그럼 밑면도 정삼각형이니까 얘를 이으면 여기도 당연히 뭐가 되겠어? 수직인 거 맞아?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봐봐. 그러면 얘랑 얘랑 수직이지. 그러면 얘를 이제 포함하는 평면이 AHD죠. 그럼 얘랑 얘는 서로 뭐죠? 수직이지. 그런데 여기 위에 직선이 선분 AD가 있지. 그러면 AD랑 BC는 서로 보다 수직이다. 이렇게 보이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두 직선이 수직인 걸 보이는 방법은 이렇게 거꾸로 가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이겠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수직인 거를 직접 보이는 거는 요게 유일해, 방법이. 얘랑 수직인 두 직선을 찾고, 그랬을 때 그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을 찾고, 그러면 그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 예를 들어 이런 직선이 있어. 그러면 이 직선도 얘랑 뭐라고? 수직인 놈이라는 거야. 왜? 이 평면이 있으니까. 알겠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금 했던 요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란 내용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또 나오겠다라는 거야. 이걸 지금 계속 왜 배우냐면 우리가 조금 있다가 공간상에서 두 가지를 계속 할 거야. 두 직선이 이루는 각, 그리고 조금 있다가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도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걸 막 각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직선과 이 평면의 위치 관계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지만 니네가 납득하고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왜? 이게 너네가 공간상에다가 정확하게 당연히 그릴 수가 없어. 이거를 약속을 하지 않고는 야,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하면 길이들을 잘 모르니까 못 구한다고. 알겠죠? 그래서 계속 약속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다. 알겠죠? 약간 뭐 할 수 있지만 문제를 풀다가 보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 필수 예제 4번이었어요. 정사면체의 모서리, 정사면체에서 BC랑 얘랑 수직인 걸 보이고 얘랑 수직인 걸 보인 거 방금 요거 있길래 선생님이 따로 설명했어요. 요렇게 요거 보여준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정사면체 두 변은 수직이다. 그 이유는 얘랑 수직이고 얘랑 수직이니까 이 평면하고 얘랑 수직이니까 거기에 있는 직선은 수직이다. 그래서 수직이다. 이렇게 보이겠다는 거다. 자, 그러면 한번 너네는 166번 그리고 167번 두 개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삼수선 정리라 그래서 말 그대로 수선 3개로 하는 정리예요. 뭐냐면 삼수선, 수선 3개를 그어놓고 하는 정리로서 우리가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수선 2개가 있으면 나머지를 이으면 수선이다. 그래서 삼수선 정리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림을 3개를 그릴 건데 3개가 전부 다 똑같은 말인 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보세요. 자, 평면 알파 하나가 있고요. 평면 위에 직선 하나, L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요 평면 밖에 점 하나가 있다라고 보자. 그랬을 때 내가 요 점에서 요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하나를 내릴게요. 수선의 발을 내릴 거다. 그거를 오라 그러나 O라고 얘기하자. 그 다음에 요 점에서 요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릴게요. 요 점을 H라고 하자. 그래 놓고 뭐 할 거냐면 그냥 2개를 이어요. 2개를 그냥 뭐 한다고? 얘를 이어요. 요 노란색으로 이어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요 직선과 얘는 서로 수직이다. 이것이 삼수선 정리라고 부르는 거야. 수직은 2개만 내려놓고 나머지가 이었더니 얘랑 얘가 서로보다 수직이란 것을 보이겠다. 이게 삼수선 정리인 거야. 이게 이제 왜 수직인 거를 보여주면 이런 거죠. 자, 얘랑 얘랑 모인 걸 보여라. 수직인 것을 보이겠다라는 거. 얘랑 얘가 수직인 거. 그러면 봤더니 우리가 지금 보자. 얘랑 보이죠? 얘랑 지금 얘랑 수직이죠. 얘랑 얘가 수직이에요. 됐어요? 그리고 이 직선은 이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기 때문에 요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과 얘는 수직이에요. 그러면 얘랑 얘도 수직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요 직선과 요게 수직이고 얘랑 얘 수직이면 두 직선으로 만들어진 이 평면과 얘가 수직이에요. 그러면 그 평면에는 이 직선과 얘가 수직이에요. 그래서 얘는 앞으로 수직이라고 그냥 얘기할 수가 있다가 되는 그 평면의 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선 2개 만들어지면 나머지면 수직이겠다. 이게 삼수선 정리인 거야. 그러면 똑같은 그림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이번에는 해당 마찬가지 직선이 있고요. 직선 밖에 점이 있는 거야. 이번에는 이렇게 보자. 여기다가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 하나를 내리고 여기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겠다라는 거야. 그래 놓고 2개를 이어요. 그냥 이어요. 이어요. 됐어? 그 이으면 여기가 뭐라고? 직각이다. 이렇게 된다고. 당연한 얘기죠. 요거 2개 수직이고 얘가 수직이라고 한다면 거꾸로 얘랑 얘가 수직이고 요걸 이으면 여기도 직각이 된다. 이것도 당연한 건데 요렇게 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세 번째는 어떤 상황? 자, 마찬가지 직선 하나 있고요. 요렇게 점이 하나 있고요. 해당하는 이번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거꾸로 수직으로 가는 거야. 됐어요? 그래 놓고 내가 요 점을 요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어. 직선 수선의 발 딱 내렸어요.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해당하는 요 직선은 이 평면하고 뭐가 되겠다? 수직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수직이 되겠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내가 방금 마지막에 얘를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렸어? 나는 평면엔 안 내렸고 이 평면을 보면 요 직선 수선을 발휘했을 때 얘가 이제 얘랑 뭐라고? 평면하고 수직이 되겠다. 이게 삼수선 정리 세 번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수선 2개를 하면 나머지는 수직이라는 증명으로서 방금 얘기했죠. 예를 들어 얘가 수직인 걸 보인다라는 것은 얘랑 얘가 수직이고 얘랑 요 직선도 수직인 거야. 왜? 이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니까 얘랑 수직인 거야. 그러면 두 직선을 포함하는 이 평면하고 얘가 수직이니까 이 평면에는 이 직선과 얘랑 수직이 되는 게 당연하다고. 뭔지 알겠니? 그래서 이제 문제에는 수선 2개가 나오거나 하나만 나올 거야. 그래 놓고 니네가 하나를 나머지를 이음으로써 얘가 수직이니까 내가 그런 수직들의 위치 관계를 가지고 길이를 구해놓고 각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거야. 각도 또는 이런 길이들. 이런 걸 구하라고 또는 뭐 이런 길이들. 이런 거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삼수선 정리가 지금 보면서 그럴 거야. 뭐야 이게. 이걸 도대체 뭘 쓰라는 거야 라고 하겠지만 이제 몇 번 삼수선 정리 쓰다가 보면 이런 거 쓰겠다는데 이게 지금 당연히 요 그림만 보면은 별로 어렵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공간상에서 이렇게 항상 이 점을 바닥면에 내린 수선의 뿐만 아니라 이 바닥면이 옆면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대각선 면이 될 수도 있어요. 뒷면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내가 어떤 점에서 그 평면의 수선의 발의 모양이 이제 눈으로 잘 안 보일 거야.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요 삼수선 정리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지만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나 직선 내렸어. 그럼 과감하게 이으면 직각이다라고 니네가 해줘야 된다고. 근데 이게 분명히 내 눈으로 볼 때는 안 그런 것처럼 보일 거라고. 왜? 너네가 니네 손으로 그릴 거야. 너네 손으로 그리면 당연히 이상한 그림이 나올 거고, 그러면 그 그림이 직각인지 아닌지 안 보일 거라고. 하지만 이 삼선 정리에 수선 2개가 생기고 나머지면 직각이다라는 보장이 돼야지만 아 이거 직각이니까 직각으로 풀 거야 이게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선 2개 만들어지고 나머지면 직각이 된다. 요거를 알아둬야겠다. 자, 그러면 한번 이거 가지고 문제 쉬운 거 일단 먼저 한번 풀어볼게. 쉬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대표 문제는 뒤에 거 요거를 그대로 표현하는 그림 문제 하나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하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점 P에서 평면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을 O라고 하고요. O에서 평면 알파 위에 선분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 그리고 OP 길이 그리고 OH 길이 AP 길이 나왔을 때 선분 AH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니까 요만큼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얘는 방금 나왔던 삼선 정리가 그대로 그림 나왔으니까 어렵지가 않겠죠. 여기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고 요 점에서 직선의 수선의 발이니까 그냥 이놈을 이어주면 얘가 뭐가 되겠다? 직각이 되겠다라는 게 삼선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직각삼각형에 의해서 2구여 2루트 3이니까 대각선의 요 길이는 당연히 얼마가 되겠다? 4가 되겠다라고 구하고, 여기가 5구여 4구여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에서 얼마다? 3이다 라고 구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 2개를 가지고 나머지가 직각이 된다는 것을 그려서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가지고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해보는 거다. 자, 밑에 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밑에 것도 간단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AD 길이가 1이고요. A 길이가 2고요. DC 길이가 지금 3인 직육면체가 있어. 그때 점 D에서 선분 EG에 내린 수선의 발을 I라 그랬을 때 DI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다. 선생님이 그림만 좀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수선의 발, 요 길이를 어떻게 구하겠니? 요 길이를 어떻게 구하겠니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저 수선의 발 길이는 우리가 요 점에서 요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 당연히 H가 되겠지. 맞죠? 평면의 수선의 발 H죠. 직육면체니까. 그러면 이제 얘랑 얘를 그냥 잇는다고. 얘를 연결해. 그러면 얘가 무슨 정리? 삼선 정리에서 여기가 뭐가 되겠다? 직각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요 길이는 여기가 당연히 직각이니까 DH 길이와 HI 말면 피타고라스의 대각선을 구할 거고, 당연히 DH 길이는 얼마? 2가 되니까 우리는 이제 HI만 구하면 된다가 되는 거야. 그럼 HI를 구하려면 이 바닥면만 선생님이 여기다가 따로 그려주면은 요렇게 그려놓고 보면 여기가 H고 여기가 E고 여기가 F고 여기가 G고 요렇게 이은 거고요. 요 변의 길이가 지금 3인 거고 여기가 지금 1이다 라고 나왔어. 그때 I라는 것은 여기다가 내린 수선의 발 요거가 I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나는 필요한 길이가 요 길이가 필요해요가 되는 거야. 자, 우리 이거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라 그러면 구하는 방법 많죠. 우리가 가장 삼각형에서 많이 나오는 직각삼각형에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얘는 닮음을 이용해서도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고 일명 소자 공식으로도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을 거야. 따라서 일단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면 요 길이가 피타고라스로 루트 10이 될 거고, 나는 소자 공식으로 넓이 이용해 구할 거야. 그러면 1 곱하기 3은 루트 10 곱하기 얘라고 해서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루트 10분의 얼마가 되겠다? 3이 되겠다라고 해서 구할 수도 있고, 어떤 측에서는 저는 닮음으로 구할게요 라고 하면은 당연히 지금 요 각에 대해서 이 각과 여기 각과 해서 얘랑 얘가 전부 다 닮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따라서 예를 들어 나는 닮음으로 구할 거면 큰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으로 하면 얘 대 얘는 얘 대 얘로 해서도 마찬가지 구할 수가 있을 거다. 또 구하는 방법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요 길이가 얼마? 루트 10분의 3인 거니까 끝났죠. 해당하는 요 길이는
피타고라스의 대각선이 되므로 우리는 di의 제곱은 4 더하기 10분의 9가 되겠다가 돼서 여기에 루트를 씌우면 될 거다. 따라서 당연히 루트에 얼마분의 10분의 여기가 49가 되므로 얘가 루트 10분의 7, 유리화를 해서 10분의 7루트 10입니다. 라고 풀어주는 게 삼선 정리를 활용해서 선분 di를 구하는 방법이 될 거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삼선 정리를 통해서 여기가 직각인 걸 알아야지만 길이를 구하고 답을 낼 수가 있을 거다. 자, 마찬가지 181번, 182번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뭘 구해볼 거냐면 이면각이라는 것을 구해볼 거다. 당연히 두 면이 이루는 각을 우리가 이면각이라고 얘기할 거야. 즉, 두 면에 이루는 각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겠냐라는 겁니다. 자, 두 면이 이루는 각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릴 거야. 지금처럼 면 두 개를 그려요. 그러면 당연히 이루는 각을 구하는 것은 평행한 건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 개가 만나는 평면이 있을 때 그 이루는 각은 앞으로 어떻게 구할 거냐면 두 면이 만나면 무조건 뭐가 만들어지냐면 공통교선이 무조건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그랬을 때 우리는 공통교선에 대해서 각각 수직인 직선을 두 개를 그려주는 거야. 수직인 직선을 두 개를 그려라. 그렇게 생성되는 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 보이죠? 요 각을 우리가 앞으로 두 면이 이루는 각이라 해서 이면각이다로 부를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두 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라 그러면 공통교선을 찾아서 그 공통교선에 각각 수직인 직선을 만들어서 이루는 각을 구해보겠다라는 거야.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면 쉬운 것부터 가고 조금씩 어려운 거 가보자. 예를 들어 당연히 정육면체가 있다고. 자, 정육면체에서 누가 물어봐요. 너무 당연한 거 하나 먼저 물어볼게. 자, 정육면체에서 해당하는 요 바닥면하고요. 그리고 여기면, 요 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 각도는 다들 아마 몇 도라고 얘기할 거냐면 45도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야. 당연히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요게 이제 공통교선이 되는 거고 얘랑 수직인 직선을 그려보면 얘가 당연히 수직인 직선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요 직선도 말이야 이 평면하고 이 직선이 수직이니까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은 얘랑 수직이므로 요 직선도 얘랑 수직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이면각의 정의가 수직이 이 직선이 이루는 각이니까 요 각도를 구하라는 거고 요 각도가 45도이므로 두 평면의 이루는 각도는 45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알겠죠? 그냥 45도예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두 면이 이루는 각의 정의에 의해서 45도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문제를 한 번만 또 바꿔서 내보면 정사면체로 한번 가볼게. 자, 정사면체의 이면각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다. 정사면체의 이면각을 구하세요. 자, 그럼 얘는 정사면체인데 두 면이 이루는 각. 당연히 모든 면이 서로 이루는 각은 똑같겠죠. 정사면체에서. 그때 이루는 각을 구하래. 그러면 나는 눈에 보이는 요 앞면 A, B, C랑 B, C, D가 이루는 각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공통 뭘 만들어? 교선 하나를 주고 얘랑 수직인 직선 두 개를 찾아줘야 돼. 각 평면에서. 근데 얘는 당연히 정삼각형이므로 해당하는 요 점에서 여기다가 수선에 발을 내리면 얘가 당연히 수직 2등분으로 떨어지는 거고 마찬가지 밑에도 정삼각형이니까 내린 수선의 발은 여기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도 직각이야. 얘는 정삼각형이가 가능하겠지. 그러면 이제 얘랑 수직이 수니까 여기의 각도가 두 면이 이루는 각이고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나머지 변 하나까지 해서 삼각형을 만들고 해당하는 세 변의 길이를 가지고 각도를 구할 거야. 그 한 변의 길이를 좀 2라고 잡아준다면 우리는 요 변의 길이 1이 되고 요 놈의 길이는 루트 3이 된다라고 하겠고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똑같이 루트 3이 되겠지. 그리고 여기 각도는 여기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번엔 루트 3, 2를 가지고 요 각도를 구하라는 것은 코사인 법칙으로 당연히 다들 구할 수가 있겠지.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얼마? 2BC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3에 요놈의 제곱 3 더하기 요놈의 제곱 3에다가 마이너스 요놈의 제곱 4라고 구해보면
얘가 2 곱하기 3에다가 2가 돼서 얼마다? 3분의 1입니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얘는 특수각이 아니니까 몇 도군 안 되고 그냥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이것을 이면각을 구한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면각을 구하는 방법이 지금처럼 공통교선의 수직이 이루는 각도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 이 조금 있다가 바로 정사형이라는 걸 배워서 그걸 가지고 이면각을 구하는 딱 유일하게 두 가지가 있어.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우리 앞으로 두 면에 이루는 각도들을 구해볼 거야. 알겠죠? 그 중에 첫 번째가 공통교선 만들고 수직인 직선이 이루는 각. 그러면 나머지 이어서 삼각형 만들어서 이루는 각도를 구하면 돼. 당연히 여기서 선생님 코사인 법칙을 못 쓰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 자기는 까먹었다라는 핑계를 대고 그런 사람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면 되냐면 당연히 우리는 이루는 코사인을 구하라고 하면 가장 좋은 건 직각삼각형이니까 직각삼각형을 억지로 만들어주면 돼. 당연히 여기서 이제 수선의 발을 내려보는 거야. 그럼 우리 정사면체에 내린 수선의 발은 바닥면에 뭘로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무게중심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야. 이것도 설명해 줄까요? 무게중심인지? 괜찮니? 여기까지는. 그러면 우리는 결국 여기가 수선의 발이니까 얘가 직각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해당하는 코사인은 얘분의 얘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얘가 무게중심은 여기에 길이비가 1대 2가 되므로 해당하는 이만큼의 길이는 루트 3의 3분의 1인 3분의 루트 3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얘분의 얘니까 당연히 루트 3분의 루트 3이니까 곧바로 얼마라고 할 수가 있어? 3분의 1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면각을 구하라는 것은 결국엔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를 결과적으로 구해야 돼. 그 구하는 방법은 세변의 길이를 냅다고 해서 코사인 법칙을 외웠으면 그게 제일 빠르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구해주는 게 된다라는 거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면각들을 구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필수 8번까지 수업을 한 거고요. 너네 한번 183번과 184번을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자, 186번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두 직선 그리고 평면 옳은 거 골라라. 아까도 얘기했죠. 그냥 직육면체 그리고 푸시면 돼요. 요거를 나오면 그냥 서로 평행과 수직 관계가 나오면 직육면체가 결국에는 모든 평면과 직선의 수직과 평행한 게 모두가 표현된 거 요거 하나 그리고 해라. 자, 주의할 거는 여기가 보면 알파가 지금 2번 나오면 알파라는 평면을 먼저 잡아두고 그건 편한데 보통 바닥면 잡아요. 자, 얘랑 첫 번째는 뭐야? 평행한 직선 하나를 잡아라. 평행한 직선 먼저 잡아라. 그리고 수직인 평면은 지금 뭐가 있냐면 옆면 4개가 있죠. 옆면 4개가 있다. 근데 옆면 4개가 모두 다 2개가 평행한 거니 맞아요, 아니에요? 아닌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게 지금 아니죠, 이미. 그래서 기억은 그냥 틀렸다라고 해주는 거고요. 자, L과 알파가 뭐고요? 수직이고 L과 M과 평행하다. 그러면 L 2번 나왔으니까 L 하나를 잡고요. L은 보통은 요거를 잡아주는 게 좋아요. 요걸 하나 잡아서 자, 요거 L 하나 잡았고, 얘랑 수직인 평면 알파 하나를 먼저 딱 잡았고, 그랬더니 얘랑 모인 거 평행한 직선이 있어. 얘 말고 요렇게가 있겠죠? 그랬더니 얘는 요 놈하고 전부 다 수직이네? 맞네. 그래서 요거는 맞다라고 하는 거고. 마찬가지 또 L과 알파 수직 평행 보면 L 똑같이 요거를 잡고 바닥면 똑같이 잡고, 이번에는 얘랑 L과 베타가 평행하네. L과 평행한 평면은 옆면이 되겠죠. 그런데 그 옆면들도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알파라 수직인 거니까 요것도 맞다라고 하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알파랑 감마랑 수직. 그러면 알파라는 평면 바닥면 잡아두고요. 얘랑 수직인 평면, 그리고 옆면 하나 잡을까요? 감마라고 잡고요. 감마가 2번 나왔네. 다시 감마를 하나를 잡고요. 감마랑 수직인 평면 옆면 하나를 잡고요. 그래 놓고 얘랑 수직인 평면은 얘도 있고 여기도 있다. 그랬더니 그 평면이 전부 다 알파랑 평행하니 아닌 게 있겠죠? 여기 이런 거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답을 니은과 디귿이라고 됐으면 잘 했다. 알았죠? 그래서 요 문제는 항상 직육면체만 하나 그려놓고 상황을 생각해보면 다 나오니까 이렇게 푸시면 된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 하고 이제 끝내고 좀 어려운 문제도 좀 풀어볼게요. 알았죠? 이것만 가지고는 오늘 배운 거의 문제들 실제로 거의 풀 수가 없는 것들 되게 많아서 내용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배울 내용은 뭐냐면 정사형이다. 정사형 가볼게요. 자, 일단은 정사형이 뭐냐부터 얘기해 봅시다. 자, 정사형의 정의는 수선의 발들의 모임이야. 정사형은 뭐다? 수선의 발들의 모임. 그걸 우리가 정사형이라고 불러요. 즉, 예를 들어 내가 요 점을 요 평면에다가 정사형을 하래. 그러면 요 점에 내린 수선의 발, 이 P'라는 점이 정사형이 되는 거야. 자, 요렇게 요 평면하고 평행하지 않은 어떤 직선이 있을 때 요 직선을 평면에다가 정상을 하래. 그러면 요 직선에 있는 모든 점들을 바닥면에다가 수선의 발들을 모아보면 당연히 그것도 뭐가 되겠다? 이런 선분이 되겠지. 그러니까 요 선분이 요 선분의 정사형이라 할 거야. 마찬가지 이런 공간상에 어떤 평면 밖에 있는 삼각형 어떤 도형이 있다고 걔를 바닥면에 정사형하라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을 수선의 발을 내리면 당연히 그것도 이러한 모양이 될 거고 얘가 요 놈의 정사형이다. 만약에 공간상에 구가 있어. 구를 평면에다가 정사형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 구에 있는 모든 점들을 바닥면에다가 수선의 발들 내려. 그럼 걔가 뭐가 되겠어? 원이 그려지겠지. 그러니까 이 원이 요 구의 정사형이라고 할 거다. 따라서 정사형이라는 건 뭐냐? 수선의 발들의 모임. 그게 정사형이야. 따라서 우리는 뭘 구할 거냐면 정사형의 길이와 정사형의 넓이 두 개를 구하는 걸 배워볼 거야. 됐어요?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자, 예를 들어 아주 쉽게 해볼게요. 자, 평면 하나가 있고요. 여기 직선 선분 하나가 있어요. 요 선분의 점을 A랑 여기 B라 그럴 거고요. 요 놈의 길을 선생님이 4라 그럴게. 그랬을 때 요 직선을 바닥면에 내린 정사형의 길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도가 필요해요. 그럼 우리는 정의 하나 내릴 거야.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도를 정의하자. 자, 그럼 어떻게 정의하겠냐면 이 직선을 마찬가지 평면에다가 평행이동해서 만나게 해요. 또는 얘를 연장을 해서 직선으로 만들어서 평면하고 만나게 한다는 얘기야. 둘 중에 하나야. 얘를 평행이동시켜서 이렇게 해서 만나게 하든가 얘를 연장을 해서 직선과 얘랑 만나게 하든가 이렇게 일단은 만나게 해라. 그러면 우리는 얘를 지금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됐어. 점 하나가 당연히 발생하겠죠. 여기가 알겠어? 그러면 요 선분의 끝점이 있겠죠. 그럼 끝점을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려요.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려라.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을 이어주면 마찬가지 두 직선이 만들어질 거고 그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우리가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정의를 내릴 거야. 아,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정의는 뭐냐면 요 직선을 평행 이동시켜서 만나게 하고 그때 끝점에서 평면의 수선의 발을 내려 그리고 두 점을 이어 그랬을 때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를 두 평면이 이루는 각도라고 할 거야.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는 나와 요 직선과 요 평면이 이루는 각도가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놓고 여기를 이루는 각도가 45도입니다 라고 문제에 나올 거야. 그랬을 때 요 직선을 요 바닥면에 내린 정사형의 길이를 구하라 문제가 나온다고. 그럼 우린 정사형의 길이가 뭐냐라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을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 내리면 끝점 두 개만 내려보면 되겠지. 그러면 두 점을 당연히 이어보면 요 점을 A-B'라 그랬을 때 요 선분 A-B'가 요 선분 AB의 정상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하겠니? 라고 얘기하면 우리 여기 45도를 가지고 여기가 결국 수선의 발이니까 여기가 직각이니까 얘를 결국엔 그대로 평행해서 요쪽으로 옮겨서 요렇게 그어준다면 요게 길이가 그대로 4고 여기가 45도니까 결국에는 직각삼각형의 45도의 밑변이 되는구나. 그러면 당연히 이거 길이는 1대1대 루트 2로 구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때는 삼각형의 사인, 코사인을 조금 써서 해당하는 우리 다들 기억해요. 빗변 알고 여기 이루는 각 할 때 밑변의 길이는 요 길이 4에다가 요 각에 대해 뭐라고 부르냐면 4 코사인 45도다 라고 구하는 거야.
직각삼각형에서 가장 기본은 여기각이 세타고 해당하는 빗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밑변 길이와 높이는 바로 사인과 코사인으로 표현해 줘야 돼. 해당하는 밑변은 뭐가 되냐면 얘분의 얘를 x라 두면 범준원 a분의 x가 코사인 세타므로 x가 a 코사인 세타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를 y라고 두면 a분의 y가 사인 세타이므로 우리는 y는 a 사인 세타다. 이거는 우리가 삼각함수 문제를 풀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밑변의 길이는 a 코사인 세타, 높이는 a 사인 세타라. 그래서 지금처럼 빗변에 대한 직각삼각형에 이르는 각도가 나오면 여기를 빗변의 코사인 요놈이다라고 구해줘야 되겠다. 따라서 당연히 얼마냐면 코사인 45 다들 알죠? 2분의 루트 2니까 얘가 2루트 2다 라고 구하는 것을 정사형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해. 됐어요? 그래서 요놈을 당연히 일반화 시켜보면 이런 얘기겠죠. 밑에다가 일반화 시켜보면 해당하는 요 직선이 L이라는 게 있고요. 요 직선의 길이 L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정사형한 길이를 L-라고 얘기하자. 그랬을 때 해당하는 요 직선이 요 평면과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당연히 요 L-라는 길이는 L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 L-는 L 코사인 세타가 정사형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구하겠다. 그래서 길이를 구해봤고요. 두 번째는 뭘 구해볼 거냐면 정사형의 넓이를 구해볼 거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두 평면이 있어요. 평면 두 개가 있다. 자, 그래 놓고 여기 이루는 각도를 60도라고 해볼게. 예시를 쉽게 들기 위해서. 그래 놓고 요 평면이 알파고 베타고요.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직사각형 하나를 그릴게. 해당하는 직사각형을 하나를 딱 그려줄 거야. 직사각형의 변의 길이는 요 변의 길이는 1이고 요 변의 길이는 2가 되는 직사각형을 저기다 하나 그려줄 거야. 그래 놓고 이 직사각형을 바닥면에 정사형을 할 거야. 그럼 바닥면에 당연히 정사형하게 되면 해당하는 여기 밑에는 그대로 평면에 있으니까 요 끝점 두 개만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는 도형도 사각형이 나오겠지. 그랬을 때 요 넓이가 얼마일까를 물어본다고. 그러면 원래 여기 직사각형의 면적을 선생님이 S라고 준다면 당연히 이 면적은 얼마입니까? 당연히 2 곱하기 1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정사형의 면적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이걸 S-라고 하면은 당연히 요 변의 길이는 똑같이 얼마가 되겠어? 1이 되는 거야. 됐니? 그래 놓고 마찬가지 이 도형의 이름도 뭐겠어? 직사각형일 거 아니야. 그러면 요 변의 길이만 구하면 되겠지. 근데 우리가 방금 뭐라 그랬냐면 해당하는 요 변의 길이를 바닥면에다가 정사형한 요 길이는 해당하는 요 각도만 알고 있다면 요 길이의 코사인 60도가 되는 거야. 그런데 당연히 여기가 지금 직사각형이니까 직각이고 여기가 직각이니까 요 이루는 각도는 여기 이루는 각도랑 같으므로 해당하는 여기가 2면 밑변의 길이는 코사인 60도를 곱하면 되겠죠. 얼마가 되겠어? 여기가 1이 되겠다라고 되는 거야. 따라서 요 넓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정사형의 면적인 거야. 그럼 이 정사형의 면적은 어떻게 구하는 게 맞냐면 해당하는 요 직사각형에서 요 길이는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다가 되는 거야. 뭐만 변하냐면 얘랑 수직인 요 변의 길이만 변한 거죠. 얼마큼 변했냐면 요 길이에다가 코사인 60도를 곱한 것만 변했다가 되는 거야. 이해하겠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길이와 요거를 곱해서 넓이를 구했다라는 거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설명하면은 요렇게 하면 되겠죠. 보세요. 일반화해보면 해당하는 여기에 직사각형을 먼저 설명하는 거야. 직사각형이 있어요. 그리고 이루는 각도가 여기가 세타가 되면은 요 변의 길이를 A고 요 변의 길이를 B라 그래. 그걸 S라 그래.
그럼 이 S는 A 곱하기 B인 거야. 직사각형이야. 그러면 S-의 면적은 정상의 면적인데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리고 수선의 발 내려서 요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A가 되는 건데 이 변의 길이는 여기가 세타가 되므로 얘가 정사형의 길이 밑변이니까 B 코사인 세타가 된다고. 그러면 S-의 면적은 A 곱하기 B의 뭐가 되겠다?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 AB 면적이 뭐가 되는 거야? 요게 S니까 이렇게가 돼서 우리가 앞으로 해당하는 두 평면이 이루는 각도와 해당하는 요쪽의 면적을 알고 있으면 정상의 면적은 그 면적에다가 똑같이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얘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사형의 넓이다라고 얘기하겠다. 따라서 정사형의 길이와 정사형의 넓이는 기본 개념은 똑같아. 해당하는 내가 길이를 알고 있고 이루는 각도만 알고 있으면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고 면적을 알고 있고 이루는 각도를 알고 있으면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는 거다. 그것을 정사형의 길이, 면적이라고 정의를 내릴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게 정사형의 길이와 넓이라고 얘기할 거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뒤쪽에 넘어가서 한번 필수 10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필수 10번 한번 해보자. 그 전에 요거만 잠깐 해볼까요? 196, 197, 198 직접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정사형의 길이라 그래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모서리 길이가 2인 정육면체에서 선분 AF를 평면 DHFB로의 정사형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어. 자, 그럼 선생님 이제 그림만 좀 놓고 볼게요. 자, 뭐 했다고요? 지금 누구를? AF를 어느 면으로 왜 이렇게 멀리 가 있어? 여기 요 면이죠. 요 면으로 정사형의 길이를 구하래. 요 면.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F라는 점은 이미 평면 위에 있으니까 점 A만 요 평면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면 되는 거야. 그래 놓고 이으면 그게 정사형이야. 그럼 이제 우리는 요 점을 요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어디로 갈까요? 라는 얘기인데 분명히 누군가는 당연히 거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야, 도대체 어디로 가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당연히 어떤 친구들은 이게 당연한 건데 얘가 정사각형이니까 당연히 요 면의 수선의 발을 떨구게 되면 요 직선으로 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왜? 이 평면하고 요 윗면이 서로 모인 거야? 수직인 평면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수선의 발은 요 직선에 떨어질 거고 그러면 그 직선의 수직으로 어떻게 떨어지냐 물어보면 얘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요변의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그 수선의 발은 B와 D의 중점으로 떨어질 거예요 라고 분명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군가는 당연히 거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누군가는 왜 저기지? 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알아요. 자, 분명히 여기서 두 갈래로 갈릴 거야. 야, 저거 당연한 거야? 어떤 사람은 왜 저기지? 내가 지금 저긴 거 이유는 설명했어요. 여기에 내린 수선의 발이 얘랑 옆면이 지금 수직인 상황이야. 지금 수직인 평면이야. 그럼 당연히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은 요 평면으로 떨어지겠지. 평면 안에서. 그게 어디로 떨어지겠니? 그럼 이 평면에서만 수선의 발 내리면 되는데 정사각형이니까 직각 이등변이니까 수선의 발은 요거에 이등분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수선의 발이 여기인 거야. 따라서 우리는 요 놈의 정사형은 M과 F를 이은 MF가 저놈의 정사형이 되는 거고 우리 요놈의 뭘 구하라? 길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됐니? 그럼 요놈의 길이는 우리 별거 아니죠? 한 변의 이 정육면체니까 해당하는 요 변의 길이를 구하고 얘는 여기가 얼마야? 2루트 2의 절반이니까 루트 2가 될 거고 요 변의 길이는 2가 되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이 사각형의 이름은 직사각형이 되겠지. 그러면서 여기가 직각이므로 해당하는 루트 2와 2의 피타고라스의 대각선의 길이니까 4 플러스 2가 되니까 여기가 루트 6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가 왜 직각인지 모르는 사람 있니 혹시? 아니, 충분히 있어. 여기 왜 어떻게 생각해? 저기 다 직각인가요? 당연한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는데 내가 만약 혹시나 모르는 사람이 설명해 주면 얘랑 얘가 왜 직각이냐면 보자. 얘랑 얘가 직각이고 얘랑 얘가 직각이니까 얘 평면과 얘가 직각이지. 그러면 이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은 얘랑 수직이야. 그러니까 이 직선과 얘도 당연히 수직인 거야. 그러니까 직각인 건데 누군가는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설명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정사형, 수선의 발이 어디로 떨어지냐고 그어서 두 점을 이어서 이은 길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다. 알겠죠? 자, 한번 199번, 200번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엔 넘어가서 다음 거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정사형의 넓이 해봅시다. 자, 오른쪽 근의 하치 밑면의 지름의 길이가 12인 원기둥의 밑면과 30도의 각을 이루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타원이 된대요. 그러겠죠. 해당하는 요렇게 우리가 바닥면을 평행하게 말고 30도를 이렇게 자르면 찌그러진 원이 될 거고요. 그 찌그러진 원이 타원이다라고 얘기할 거야. 근데 이 타원에 뭘 구할 거냐면 원의 넓이를 구할 거다.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우리는 요 면을 바닥면에다가 정사형한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당연히 그 정사형은 뭐가 되겠니라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을 바닥면에 정사형하면 당연히 원이 되겠지라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요 놈의 면적을 S, 요 놈을 S-라 그러면 얘를 지금 바닥면하고 30도에 이루는 각으로 잘랐으니까 요 면적에다가 코사인 몇 도? 30도라면 이 바닥면에 뭐가 되겠다? 넓이가 되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S에 코사인 얼마? 30도를 하게 되면 얘가 뭐가 된다? 바닥면의 면적 S-가 되겠고 S-는 지름의 길이가 12인 거니까 반지름은 6이 되는 거니까 이 원의 넓이는 얼마? 36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30도 얼마다? 2분의 루트 3.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 루트 3분의 2를 곱한 게 답이 된다라고 구하는 문제죠. 따라서 루트 3을 이렇게 주면 얘가 3 곱하기 12에 루트 3을 지웠으니 루트 3. 그래서 24 루트 3 파이다라고 구해주면 얘가 요 타원의 넓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또 이 타원이 정사형한 게 바닥면인 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 설명을 원래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설명인데 예를 들어 얘를 투명한 원통이라 생각해서 요 면을 바닥면 위에서 후레쉬를 비추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그 후레쉬를 비친 그림자가 뭐가 되겠니?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요 원이 되겠는지는 이것도 모르겠니? 요거를 후레쉬를 비춰서 그 모양이 그대로 바닥면에다가 그림자가 맺힐 거 아니야. 그럼 그림자가 얘가 되겠다를 이것도 모르겠니? 그건 알겠어. 그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요 놈의 정사형이 얘가 되니까 이 면적에 이루는 각 30도 코사인 30도 되면 얘가 되겠다라고 해서 이 면적을 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밑에 것도 일단은 간단하게 정사형의 넓이 공식을 써서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거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이 정사형을 이용해서 이면각을 구해보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도대체 이 정사형을 가지고 이면각을 어떻게 구할 건데라 그러면 방금 이런 정의를 했잖아. 해당하는 두 면이 있을 때 이루는 각도가 세타라고 주어졌을 때 여기에 지금 도형의 면적을 S, 얘를 정사형한 도형의 면적을 S-라고 한다면 우리는 S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S-가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그 코사인 세타를 뭘로 구할 거냐면 요 코사인 세타를 S분의 S-라 그래서 원래 면적과
정사형의 면적으로도 요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면각을 구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아까 공통교선에 대해서 수직인 직선을 이루는 각하고요. 지금처럼 내가 원래 이 면적을 알고 정사형한 면적도 알고 있다면 그 면적분의 면적으로 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이면각은 딱 두 가지 방법으로만 구해볼 거야. 이거 한번 풀어보면, 자, 오른쪽 그림 같이 밑면이 정사각형이고요. 옆면이 모두 합동인 이등변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사각분에서 삼각형 ABC를 평면 ACD2의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정상을 먼저 해보면 A만 바닥면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얘는 그 수선의 발은 정사각형의 중점으로 떨어지겠다. 이것도 모르겠니 혹시? 당연히 저 A는 수선의 발이 여기로 떨어지겠죠? 맞죠? 그랬을 때 우리는 요거를 A-라 그러면 A-BC를 이은 요 도형이 ABC의 정사형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요 넓이를 구하면 정사형의 넓이가 된다. 그럼 이 면적은 당연히 뭐야? 얘가 정사각형의 중점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얘를 나머지를 이렇게 이어주면은 얘는 그 정사각형을 말하기에 또 힘들어. 정사각형을 당연히 요 놈을 이은 요렇게가 되는 요 하나의 면적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얘는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의 면적의 4분의 1이 되니까 16의 4분의 1이니까 요 면적은 당연히 4가 되겠다가 돼서 요 정사형의 면적이 얼마다? 4다. 그냥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겠죠. 맞죠? 정사각형이 4분의 1이니까. 자, 그랬을 때 ABC랑 바닥면이 이루는 각 세타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요 면적을 구하라고. 왜? 이 면적의 정사형 면적이 바닥면인데 그걸 구했으니까. 그럼 요 면적은 어떻게 구해? 이등변 삼각형의 면적으로서 여기서 수선에 발을 내려주면 해당하는 밑변이 수직 2등분되니까 2가 될 거고 해당하는 여기는 높이가 되면서 피타고라스의 높이가 돼서 36-4로서 32 여기에 루트가 높이가 되는 거니까 얼마다? 4루트 2라고 구해서 요 놈의 높이가 4루트 2구나. 따라서 이 면적을 S라고 한다면 S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루트 2가 돼서 계산해보면 작차 8루트 2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요 코사인 세타를 어떻게 구한다고? 요 면적분의 요 면적으로 구한다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정사형하기 전의 면적 8루트 2와 정사형의 면적 4를 가지고 얼마가 되겠다? 착착 2루트 2분의 1 유리화를 해서 4분의 루트 2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아까가 구한 방법으로 설명 한번 또 해볼게. 아까는 어떻게 구했죠? 이 이면각을 다시 한번 더 설명. 아까는 이면각 어떻게 구했니? 라고 하면 이렇게 구했죠? 자, 공통교선에 대해서 수직인 직선을 만들어내. 그러면 여기가 이등변이니까 수선에 발을 내리면 중점으로 떨어질 거고 얘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선의 발은 여기도 중점으로 떨어지는 여기로 떨어지겠지. 길이가 이렇게 그려야겠죠.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야겠죠. 그러면 요렇게 여기가 중점으로 떨어진 요쪽에 떨어지겠지. 그래서 여기가 직각이 될 거고 그럼 여기의 각도를 구해주면 되는 거였어. 됐니? 그 각도를 어떻게 구할 거니? 여기와 마찬가지 여기를 이어서 우리가 마찬가지 요 각도를 구하려면 여기 길이가 2가 되는 거니까 아까 피타고라스로 구해보면 여기 길이가 36-4 32니까 4루트 2가 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으니까 4루트 2가 될 거고 요놈의 길이는 당연히 정사각형의 얘 길이니까 4가 돼서 이등변 삼각형의 각도가 되는 거니까 또 수선에 발을 내려서 해당하는 요 변의 길이를 구하면 2가 될 거고 코사인 세타는 얘분의 얘가 되는 거니까 얼마다? 4루트 2분의 2가 돼서 마찬가지 똑같이 2루트 2분의 1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면각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그 중에 너네가 편한 쪽을 선택해서 풀란 얘기다. 또는 둘 중에 한 가지 방법만 먹힐 때가 있을 거야. 그걸 이용해서 이면각을 구하자. 자, 밑에 문제까지 해볼게요.
자, 뒤쪽에 연습 문제 보면 209번 문제가 있어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문항 중에 하나라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태양광선을 쏘는 그림자의 길이, 그림자의 넓이 이런 걸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은 누군가는 정사형을 그림자라고 설명하는 선생님들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일부 그 설명을 안 하는데 누가 다들 이해를 못하게 했는데 아무튼 그래요. 무슨 얘기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구 모양의 에두벌룬이 지면 위에 떠 있어요. 혹시 에두벌룬이 몰라요 죽고 못 푸는 사람은 없겠죠? 공중에 떠 있는 그거 보이죠? 이렇게 있잖아요. 풍선 같은 거 큰 거, 그 에두벌룬이에요. 자, 그게 지면 위에 떠 있는데요. 태양 광선이 지면과 이루는 각이 60도일 때, 이 에두벌룬의 그림자의 넓이가 6루트 3파이래. 여기에 6루트 3파이래. 그때 이 에두벌룬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다들 뭔 얘기인 줄 알겠어요? 요게 이렇게 태양 쫙 쏘면 여기 맺히겠죠, 요거. 그때 요거가 요 넓이가 얼마래? 요 넓이가 6루트 3파이래. 그때 이 에두벌룬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애들아 이게 태양광선이 쏘면은 여기에 맺히는 도형은 어떤 도형이 되겠니라 그럼 이 도형 이름 뭘까요? 다들 알겠어? 이 도형의 이름은? 이 도형의 이름은? 타원이겠죠, 타원. 그 이제 넓이를 구할 건데 그러면 어떤 게 여기에 그림자가 맺힐 거냐면 당연히 여기 쪽에 접하는 태양과 접하는 이 접점을 잇는 대원이라고 불러요. 해당하는 요 구에서 가장 큰 원, 그걸 대원이라고 부르는데 저 대원 부분이 그대로 그림자로 맺히겠죠. 다들 너네를 당연히 위에서 그림자를 맺히면 가장 볼록 튀어나온 데가 그림자가 맺힐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아듣죠? 그래서 여기가 맺힐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가 그림자가 여기가 됐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우리 친구들은 그냥 어떻게 푸냐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여기에 지금 반지름의 길이를 모르니까 r이라고 두고 그러면 요 면적이 파이 r 제곱에 60도 나왔네. 그러면 코사인 60도가 얼마다? 6루트 3파이다 라고 풀어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얘를 대원을 여기다가 갖다 붙이면 요게 갖다 붙이면 착 요렇게 갖다 붙일 거야. 그러면 애들아 이 면적이 넓겠니? 여기가 면적이 넓겠니? 밑에 거를 S, 위에 걸 S-라 그러면 S가 넓겠어? S-가 넓겠어? 면적이. S가 크겠지.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 이거를 직각삼각형의 여기가 빗변이고 여기가 밑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요 S를 정사형을 요 면에 정사형을 하면 그게 요 원이 된다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면적에다가 요놈의 각도, 여기에 각도의 코사인을 하면 이 넓이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라고. 이해하겠니? 그래서 여기의 각도는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가 30도가 되므로 내가 구하려는 면적이 S-인 거고 그 S-가 뭐라고? S면적 얼마? 6루트 3 파이에 코사인 몇 도? 30도다. 이렇게 구하겠다라는 거야. 근데 나는 뭘 구하고 싶어? 이 원의 반지름이니까 이 S-는 원인 거니까 반지름 길이가 R인 거. 얘가 파이 R 제곱이 되는 R을 구할 거다. 코사인 30도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니까 루트 3 만나서 요거 3이고 3, 루트 3, 루트 3, 3, 9파이가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파이 R 제곱과 같으니까 R은 얼마다? 3이다 라고 구해줘야겠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본은 이게 결국엔 S 코사인 세타, 길이 코사인 세타잖아. 그러면 항상 내가 구하려는 쪽의 큰 쪽을 정사형이 작은 쪽에다가 되는 거야. 알겠죠? 왜? 빗변이고 밑변인 거니까. 그래서 빗변 쪽에다가 코사인 곱해서 밑변 만들겠다가 기본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가장 쉽게 하면 직각삼각형의 빗변과 밑변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모른다고 발뺌하면 어쩔 수 없어. 좋았어. 자, 또 넘어가서 조금 어려운 거 해볼게. 자, 그 다음에는 조금 어려운 거라 그래서 여기 쪽에 보면 실력원 문제 215번 볼게요. 215번이라 그래서 요게 우리 학생들이 뭐 되게 오래 가르쳐도 잘 모르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평면이 이루는 각도는 30도래요. 두 평면이 30도의 각을 이루고 있어요. 그때 평면 알파 위에 있는 선분 AB와 두 평면 알파와 베타의 교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45도래.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요 직선과 이루는 각도, 얘를 평행하게 만들어서 옮겨봤더니 여기가 45도고 요 길이가 4래요. 그랬을 때 요 선분을 평면 베타 위로에 정상을 했더니 수선의 발 내리고 수선의 발에서 길이가 나오겠지. 그 길이가 얼만지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이해가 되니? 거짓말하지 마. 야, 이게 이해가 된다고? 이 그림이 이해가 된다고? 거짓말쟁이. 이 그림 혹시 이해가 됩니까? 나는 100% 안 된다고 보는데 이 그림을 이해하기가 원래 쉽지 않거든. 그래서 이 문제를 원문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요렇게 보면 좀 쉬워요. 보세요. 두 평면을 요렇게 그려볼게, 내가. 거짓말쟁이들 뭐 이해가 돼. 이거 이해가 절대 안 될 건데, 저 그림이. 자, 요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30도야. 요렇게 30도로 그릴게. 그래서 여기가 알파, 베타야. 됐어? 그래 놓고 여기에 요 놈과 이루는 각도가 몇 도인? 45도인 직선이 있다라고 쳐다보는 거야. 45도인. 내 그림이 더 어려울 수가 있나? 45도. 그래서 요렇게 잡고 실패다. 큰일 났다. 여기가 A가 있고 B가 있고 여기가 이루는 각이 45도다라는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요렇게. 지금 여기가 이거랑 똑같은 건지 알겠니? 모르겠니? 요거가. 모르겠어? 알겠어? 같은 건가 알겠어? 요거 길이가 지금 얼마라고? 4라는 얘기인 거야. 여기가 요렇게. B. 이렇게 B. 이렇게. 혹시 요 그림 이해하겠어? 저거 같은 그림 그린 건데? 옆으로 본 거야, 옆으로. 돌려서. 보기 싫어? 돌려서 봤다고. 알겠어, 모르겠어? 45도 저렇게. 그러면, 자, 왜 이렇게 붙여서 그린 이유는 뭐겠어? 얘를 붙여서 그려야지만, 요 정사형은 그대로 요 점이 되거든. 요 점이 그대로 되니까 일부 붙여 그린 거라고. 그럼 이제 요 점만 수선의 발을 내린 요 B'만 이제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바닥면에 정상을 하겠다라는 거야. 바닥면에 정상을 하면 여기가 B'가 맺히겠지. B'가 이렇게 맺힐 거라고. B'가 맺힐 거라고. 그랬을 때 요 길이를 구하겠다는 거야. 요 길이를 구할 거야. 됐니? 그럼 우리 학생들은 가장 잘못된 방향은 야, 그냥 이거 4고 30도니까 코사인 30도 곱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 됐니? 근데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언제만 그게 가능한 거냐면 이 30도를 곱해서 구할 수 있는 길이는 요 직선하고 모인 직선, 수직인 직선만 가능한 거야. 그래야지만 그 직선의 코사인 30도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하냐고? 얘랑 수직인 직선이 필요해. 그래서 여기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야. 수선의 발을 딱 내려줘. 수선의 발을 내려. 요 점을 H라고 하는 거야. 그 그림을 여기다가 표현해주면 여기 수선의 발이 딱 요렇게가 되는 거야. 여기 H가 되는 거야. 요렇게 수선의 발이 되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알겠어? 그런데 여기가 지금 여기에서 B', 여기로 보면 여기가 지금 요렇게가 될 거고 여기가 B'. 그런데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안 보여주냐면 여기서 요 점을 여기도 수선의 발을 내린 거야.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 내린 거라고. 평면에 내렸어. 저게 안 보여. 저 그림에서. 그래서 얘를 바닥면 수선의 발 여기가 지금 직각이겠지. 요거가. 뭔지 알겠어? 그러면 자,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평면에 수선의 발이죠. 요 놈을 이으면 이게 무슨 정리? 3수선 정리해서 여기가 직각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이 각도는 명확하게 몇 도인 거야? 30도가 되는 거야. 보여? 이게 30도야. 됐어? 그럼 난 이제 어떤 길이를 구하고 싶어? 요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건데 이 길이는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피타고라스의 빗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요 놈하고 요 놈만 구하면 돼. 근데 봤더니 요쪽 알파 평면에서 여기 길이가 4고 여기가 45도잖아. 그러면 여기가 수선의 발이니까 직각삼각형인 거야, 얘가. 그럼 밑변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고? 2루트 2가 되겠지. 그리고 당연히 요 변의 길이도 얼마인 거야? 2루트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여기가 30도니까 밑변은 코사인
30도를 곱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2루트 2 코사인 30도가 돼서 2루트 2 2분의 루트 3이 돼서 여기가 루트 6이 되는 거야. 여기가 루트 6이야. 그러면 2루트 2와 루트 6의 빗변이 a b' 길이가 되는 거야. 따라서 이게 루트 요놈의 제곱 8 더하기 요놈의 제곱 6이 돼서 루트 14다라고 해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요 그림이 아니라 저걸로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면 다시 한 번 더 해볼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그림을 한번 이해를 해봐야 돼. 자, 다시 한 번 더. 여기가 지금 30도야. 여기가 지금 이루는 각도가 45도야. 여기가 A가 있고 B가 있어. 됐어? 그러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지금 내려. B-야. 나 이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일단은 요 점에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딱 내려주는 거야. 수선의 발을 내려. 됐니? 그래서 중요한 건 얘가 여기다가 내릴 수선의 발은 이 바닥면에 모인 거야. 수직으로 내린 거야.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요 놈과 요 놈을 딱 이어. 그럼 여기가 직각인 거야. 그리고 어디가 직각이야? 여기가 직각이야. 그러면 여기 각도가 몇 도라고? 이 각이 몇 도야? 이 각이 몇 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30도라는 거야. 여기 30도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 길이가 지금 4니까 여기가 얼마? 2루트 2고 얘도 2루트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30도에 여기가 직각이니까 2루트 2의 코사인 30도니까 요 길이가 2루트 2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루트 6이죠. 그러면 이제 2루트 2와 루트 6에 여기가 또 직각이니까 직각의 빗변 구하라는 문제니까 루트에 8 더하기 6이래서 루트 14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 얘가. 근데 이게 바로 이렇게 이걸로 설명하면은 이 수선의 발, 특히 여기가 지금 표현하기 어려워서 요렇게 지금 표현해 주는 거거든. 둘 다 어렵나? 아무튼. 그래서 지금 요게 그래도 좀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 중에 하나야. 나오는 문제 중에.